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질병관리 시간입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아직도 이제 눈 초롱초롱하게 열심히들 수업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눈에 초점이 조금 처음보다는 많이 흐려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감염병 저번 시간에 이제 감염병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름 정리해보고 복습해보겠는데요. 너무 이제 처음부터 진료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시험 전에 바로 이제 그냥 밤샘 공부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눈에 익혀놓으면 그 보는 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복습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너무 진료하시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천천히 이제 복습 같이 해보실게요. 오늘 이제 감염병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감염병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 6가지 필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감염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6가지 요소 중요합니다. 그 요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있어야겠죠. 그 미생물로 된 병원체가 존재를 해서 그 병원체가 그 병원소라는 저장소에 적절히 숨어 있다가 그 병원소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병원소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병원체가 그 저장소에서 떨어지는 그 경로를 탈출하면서 이 탈출구라고 해요. 근데 이 탈출구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아니면 위장, 손상된 피부, 또 비뇨 생식기, 혈액, 조직 등을 통해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병원체가. 그래서 그 떨어져 나온 병원체가 전파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숙주가 저기다 이제 저쪽에 침입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새로운 숙주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입을 하게 된 숙주에서 다시 또 병원체가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 침입하게 된 숙주는 조건이 있어요. 감수성이 있고 면역이나 저항력이 없는 그런 숙주여야지 병원 그 체가 잘 이제 증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감수성 있고 면역 저항력 없는 숙주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요소를 통해서만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가지 요소 중에서 우선 첫 번째 병원체에 관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원체에는 이제 그 숙주를 침범해서 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바로 그 미생물 자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미생물에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 이전 시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병원체에 따른 분류에서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뭐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체 종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동물성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병원체에는 회충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식물성은 곰팡이나 그다음에 그 곰팡이나 그 병원성 진균이라고 있습니다. 이 병원성 진균은 특징이 이 여러 가지 이 병원체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의 병원성 진균은 병원체 중에서 가장 크다는 건 하나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균이 있습니다. 세균은 위험하다고 했죠. 세균으로 인한 병원체 종류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를 했을 때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 세균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균은 점막 감염이나 경피적 감염, 그 다음에 상기도 감염, 경구적 감염을 통해서 이제 숙주에게 침입을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세균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디프테리아, 결핵, 폐렴, 장티푸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로헤타라는 병원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얘가 매독균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리케차 병원균에 의한 그 병원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현미경으로 구분 가능한 그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진 디푸스나 발진열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러스 병원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병원체는
그 아까 식물성의 병원성 진균이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그 병원체 중에서. 근데 바이러스는 병원체 중에서 가장 작아요. 가장 작아서 이제 그 세균 여과막을 통과를 해서 여과성 병원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얘는 또 하나의 특징이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 간염, 홍역, 수두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병원체가 머무를 수 있는 저장소인 병원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원소는 이제 뭐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여기 책에서는 사람에 머물 수도 있고 동물에 머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무생물, 기타 병원소, 뭐 토양 이런 데도 머물 수 있다고 그 요약을 해놨는데요. 일단 인간 병원소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병원소도 종류를 나눠놨어요. 일단 여기서 분류하기로는 환자라고 해서 이게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성 감염자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이미 옮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그 눈에 띄는 이제 병원 그 감염 관리 차원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그 병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홍역이나 두창 등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게 이제 무증상 감염자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자는 증세가 가볍거나 미비해서 바로 인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현성 감염자와 반대로 불현성 감염자라고 분리를 해놓는데요. 이런 건 무증상 감염자는 폴리오나 일본 내염 디프테리아에 걸렸을 때 이런 무증상 감염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 요즘 무증상 감염자가 자기도 이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유로이 활동을 하고 타인에게 너무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주위 사람들도 경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전파가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무균상 감염자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균자라고 있습니다. 증상은 딱히 나타나진 않는데 병원체를 이미 보유하고 배출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 보균자에도 잠복기와 회복기, 건강 보균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잠복기는 이제 잠복기 중에 여기서 이제 그 잠복기란 무엇인지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잠복기 알고 계시겠지만 감수성 있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감염된 때로부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그 기간, 숨어있는 기간을 잠복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잠복기 중에 타인에게 전파를 하는 거를 잠복기 보균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기 보균자는 그 병에 걸려서 이미 그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병이 지났는데도 그 병원체가 이제 소실된 줄 알았지만 계속 병원체를 배출하는 거죠. 이 회복기 보균자, 그 다음에 건강 보균자도 이 무증상 감염자와 마찬가지로 감염이 되고도 증상 없고 발병하지 않는 그런 보균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자와 이 보균자 중에 그 건강 보균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병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아서 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러한 그 병원소를 보균자를 일시적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나눠놓은 그 분류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병원소 자체가 아까는 사람인 경우가 있었고, 이거는 동물이 이제 매개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동물이 매개체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인간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축이나 쥐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병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과 함께 이제 매개하는 질환들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결핵이나 그다음에 또 공수병이라고 해가지고 광견병을 얘기해요. 근데 이 광견병 자체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강아지들도 경련이 일어나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련이 일어나서 물도 마실 수가 없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공수병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하는데, 사람도 이제 그 광견병 걸린 개에게 물리게 되면 이제 공수병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내염이 있습니다. 일본 내염도 이제 모기가 그 돼지의 피를 빨고 또 다시 사람에게 그 하게 되면 이제 걸리기도 하는데, 이 돼지가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발진열과 이제 패스트는 이제 쥐를 통해서 옵는 거, 패스트는 쥐를 통한 병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동물병원소에서는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위에 말씀드린 인간병원소의 무증상 감염자와 보균자는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의 그 필수 요소가 있어야만 감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 관리 시간 빠듯하게 외울 거 많이 달려왔는데요. 앞으로도 할 건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는다 하고 즐거운 마음에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똑똑해지는 그런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열심히 그런 즐거움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똑똑한 엄마가 다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질병 관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